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품종이라 불리는 말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조금 무섭게 생겼지만 몸의 색상이나 갈기, 광택, 근육 등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명한 말, 그 중에서도 붉은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달린다는 한혈마에 대해서입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정리했는데 딱히 화학 이야기가 별로 없네요. 그냥 재미로 하겠습니다. 다른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이 말은 너무나 매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 평가받으며 많은 관심을 받아왔죠. 아할테케라 불리는 품종의 말인데 단순히 외형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달리는 능력 자체도 출중합니다. 특히 지구력이 매우 뛰어난 말에 속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935년 투르크메니스탄 기병 26명이 아할테케를 타고 4,330km나 되는 거리를 84일 만에 완주했다고 합니다. 매일 지치지 않고 최소한 50km를 달려야만 하는데 단순한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횡단거리 360km의 카라쿰 사막을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3일간 달려 건너갔다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지구력이 뛰어나다 해서 속도가 느리지 않듯 아할테케는 지구력과 함께 속도도 준수합니다. 보급도 필요 없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죠. 아할테케의 또 다른 동양식 명칭이 바로 한혈마입니다. 명칭 그대로 피땀을 흘리는 말입니다. 아할테케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물입니다. 지도상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란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장에는 아할테케가 그려져 있고 화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판다 외교를 하듯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할테케를 각국 정상에게 선물하는 등 말 외교를 펼치는 국가입니다. 물론 효과는 굉장하죠. 아할테케의 많은 비율은 앞서 봤듯 밝은 황금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색상의 말 역시 있으며 갈색이나 검은색, 그리고 다소 희귀하지만 젓갈색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사진에서 보이듯 광채가 흐르는 털과 날렵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과 같이 가느다란 실인데 광채를 가는 종류는 비단이나 몇몇 모피류를 포함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리 흔하진 않죠. 빛나는 섬유가 고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조 비단이 햇빛이 뛰어논다는 의미로 레이온이라 불렸던 것도 광채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가장 반짝이는 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빛과 관련된 섬유이자 통신의 핵심인 광섬유입니다. 광섬유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빛이 반사를 통해 내부를 지나가도록 최적화된 구성입니다. 내부 코어와 주위를 감싸고 있는 클레드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형태지만 코어와 클레드를 구성하는 재질의 굴절률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굴절률의 코어를 가져 임계각을 가지고 내부로 쏘아진 빛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전반사되며 섬유를 따라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빛의 굴절은 학교에서 배우죠. 물론 배운 지 오래되었다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물에 담긴 젓가락이나 숟가락 등이 부러진 것처럼 꺾여 보이는 모습이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정도는 기억납니다. 모든 물질이 언제나 그렇진 않습니다. 두 개의 다른 굴절률을 갖는 매질로 빛이 진행될 때 입살에는 각도에 따라 임계각보다 작다면 굴절이 일어나고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살된다면 반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의 털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할 것은 아니지만 내려쬐는 태양빛이 반사된다면 우리에게는 반짝임과 광채로 느껴질 것이라는 데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기의 굴절률과 말 털의 굴절률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재질과 굴절률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반사되는 임계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임계각이 작을수록 더 많은 빛이 반사되어 우리는 광채로 느끼겠죠. 심지어 말의 털이 복층 구조로 이루어졌다면 각 층마다의 굴절률 차이로부터 더욱 효과적인 빛의 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의 모발은 열심히 관리한다면 표면에 약간의 윤기가 흐르지만 강렬한 광채가 보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소가 고르게 뒤섞여 있는 모발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빛을 흡수해 반사를 방해하는 색소가 적을수록 광채가 나기 쉽고 백금발이나 금발의 모발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끈하고 광택이 있어 보이는 밍크의 털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빛을 반사하기 편리하게 작은 비늘 모양의 구조가 촘촘하게 쌓여있는 형태입니다. 아할테케와 같은 말의 털은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상을 갖는 색소들이 포함된 내부층과 겉면의 매끄러운 코팅층입니다.
조금 전 봤던 광섬유의 구조와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빛이 말 털의 내부를 광섬유처럼 지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갖는 복층막에 외부에서 쏟아지는 빛이 반사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광섬유 구조와 닮은 털의 구조 때문에 아할테케의 광택이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아할테케의 다른 이름인 한혈마는 어떤 유래가 있을까요? 앞서서 산성혈액이 가능할지의 의문을 찾아보며 하마의 붉은 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포수도르산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붉게 보이는 땀을 흘리는 생명체였죠. 그런데 말이 땀을 흘리긴 할까요? 개는 발바닥에서만 땀을 흘려 체온을 식히기 위해 혀를 내밀고 열을 배출한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듯 동물에 따라 땀을 흘리는 부위와 방식이 다릅니다. 피부는 모공과 더불어 두 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땀은 에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신에 분포되어 있어 열을 방출해야 할 때 땀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 외에는 모공 쪽에 연결된 아포크린샘이 있습니다. 아포크린샘은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땀을 내는데 채취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전신에 분포하기보다는 채모가 있는 곳들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개의 경우 아포크린샘은 전체적으로 모공 근처에 있지만 에크린샘은 털이 없는 발바닥과 같은 부위 위주로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개는 발바닥으로 땀을 흘리며 열 배출을 위해 혀를 길게 내밀고 호흡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어떨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그리 격렬히 운동하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전신이 털로 뒤덮여 있는 만큼 열을 배출할 상황에 흔히 처합니다. 고양이도 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혀를 내밀고 숨쉬는 대신 털을 그루밍하며 열을 배출합니다. 말은 대놓고 땀을 흘립니다. 간혹 말의 가슴 쪽에서 거품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땀에 전해질이 다량 포함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아쉽게도 실제로 피땀을 흘리며 달리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을 것이란 점입니다. 한혈마의 피부는 다른 말에 비해 매우 얇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피와 혈관들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너무나 격렬히 뛰면 모세혈관이 파열되며 모공을 타고 땀과 함께 피가 나왔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혈한증이라는 희귀한 증상이 있습니다. 땀샘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연결된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상처 없는 피부를 통해 피를 흘리는 현상입니다. 극심한 신체적 및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한혈마가 동일에 쓸 리 없고 지금도 남아있는 아할테케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뒷목과 어깨 사이 피하 조직에 서식하는 기생충으로 인해서 조직이 부어올라 달릴 때 혈관이 늘어나며 상처가 생겨 땀과 피가 흘러나오는 실제 출혈의 가능성입니다. 의외로 가능한 것이 대초원과 러시아 인근에 서식하는 파라필라리아 보비콜라라는 기생충은 가축에게 같은 방식으로 출혈을 일으킵니다. 사진을 보면 땀을 흘리는 모습과도 비슷해 보이죠. 당시 거의 모든 가축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의외로 높습니다. 아할테케 그리고 한혈마라 불리는 말의 영어 이름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가나 말입니다. 페르가나 협곡 인근 지역들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가나 협곡 지역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조금 떨어진 위치였는데 중국에서는 이곳을 대완이라 불렀습니다. 한 왕조와 박트리아, 파르티아, 그리고 대완까지 많이 들어본 지명들이 나오죠. 결국 아할테케와 한혈마의 또 다른 이름은 중국에서 사용되던 용어를 기준한다면 대완마가 됩니다. 대완마,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만약 여러분께서 삼국지를 조금 열심히 하셨다면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삼국지 11 기준으로 가치 8의 보물인 대완마, 225년 남만정벌 스토리 기준으로 왕상이 보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명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국지에는 유명한 다른 명마들도 여럿 나오는데 그 말들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빨라 자신의 그림자마저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저령, 조조가 타던 말이었죠. 마초가 조조의 수염을 베었을 때 조조가 타고 있던 말이었으며 화살을 3대나 맞고도 조조를 태우고 수십 리를 달리고 눈에 화살을 맞은 후에나 쓰러지는 명마입니다.
저령 역시 아할테케이며 한열마, 곧 대환마입니다. 황색 발굽에 번개같이 빠른 말이라는 조황비전 역시 조조의 명마였습니다. 전투에서는 잘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역시나 대환마입니다. 아주 빨리 달리고 아주 높이 뛰는 특징을 갖는다는 정로는 주인을 죽이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삼국지에 나옵니다. 하지만 유비를 태우고 단계를 뛰어넘어 목숨을 구하게 하죠. 이후 방통이 정로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로 역시 대환마입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말, 적토입니다. 여포와 관우라는 가장 유명한 두 장수의 애마이기도 했던 붉은 빛의 말, 적토 또한 아할테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정로가 단계를 뛰어넘더니만 이제 손건이 합비에서 쫓기고 있네. 뒤로 물러났다가 채찍질하며 말을 내달리니 소요진 위로 옥룡이 나는구나. 합비 전투에서 장류에게 연패하며 후퇴하는 손건은 소사교를 건너는데 다리가 중간에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의 말 옥룡을 타고 뛰어넘어 탈출하게 됩니다. 옥룡 역시 대환마입니다. 조운 자룡이 장판파에서 어린 아두를 구해 조조의 100만 군사를 뚫고 심지어 갱도에 빠졌음에도 뛰어올라 탈출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던 명마, 조자룡의 말인 조야옥사자 혹은 옥란백룡구 역시 대환마입니다. 장비 익덕의 옥추라 불리던 오은답설은 새카만 몸체에 눈을 밟고 있듯 하얀 발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말도 대환마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요약입니다. 아할테케, 한열마, 대환마 모두 같은 종류의 말을 의미합니다. 한열마는 이름대로 실제로 피땀을 흘리며 달리진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로는 기생충으로 인해 생긴 상처들이 달리며 벌어졌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열마는 당시 최고의 명마였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명마는 대환마였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케팔로스 또한 대환마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들까지 있습니다. 화학 얘기는 하다보니 별거 없었지만 삼국지 얘기가 하고 싶어서 한 화학 잡담이었습니다.